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조록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말이죠. 이제 2024년 1월 1일 지금 이제 자정을 넘어서 지금 시간상으로는 이제 새벽 1시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자, 하여튼 뭐 금년 지금 이제 갑진년 청룡에 해당하잖아요. 뭐 용은 막 쫙 올라가는 거죠. 하여튼 용은 뭐 우리 이제 특히 우리 동양에서는 굉장히 길한 것을 가리키는 그런 동물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희망을 갖고요.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의 소원이 뭐가죠? 잘 성취될 수 있지 않을까. 그야말로 이제 하늘의 기운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이제 우리도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직면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국민 모두가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다시 한번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 이번 총선 계기로 이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러한 이 나라를 위한 꿈, 그리고 이 개인을 위한 꿈, 이 함께 말하자면 흔히 뭐 이런 걸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하나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제 처음 심야 방송 일보를 진행을 합니다. 작년 한 해도 여러분들께서요, 저의 심야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고, 물론 낮에도 많이 시청해 주셨죠. 항상 감사하다는 마음을 드리고 또 댓글까지 뭐 항상 거의 빠지지 않고 또 달아주시는 또 한 뭐 10여 명의 또 이 시청자, 아주 저의 이제 강력한 이 열팬이라고 저는 볼 수 있는데요. 하여튼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하시는 일 꼭 소원 성취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오늘 뭐 서울 종로 한복판 한 10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해외 뉴스로 이제 빅뉴스는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29일 날 대대적으로 그러니까 작년 2월에 개전한 이후 최대 규모의 공습을 단행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를 하루 만에 또 대대적인 보복을 가했어요. 한복판에 모스크바. 그래서 요게 이제 세계적인 빅 뉴스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500만 조회수를 기록한 그 트위터 계정에 올라와 있는 이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한반도 AI가 이제 그 찍은 사진인데요. 자, 이게 70년 후의 미래를 미리 보는 이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쪽 우리 한국 쪽은 밝고 북한 쪽은 새까매요. 요게 이제 70년 후. 자, 그래서 크게 얘기하면 이제 자본주의, 자본 기술이 이제 발달해가지고 북한 같은 이 사회주의는 이제 멸망할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이 자료 화면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정치권들 수준에는요, 뭐 연초가 되니까 특히 이제 2월이 이재명의 정치적인 운명을 결정짓는 재판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2월 중에 나오는 재판을 통해서 이재명은 운명이 끝났다. 이미 말이죠. 그래서 정성호 친명차장도 이 공천 전후로 해서 이재명이는 사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재명이를 에워싼 이 위기 국면, 제가 항상 고립시켜야 된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내부, 그 다음에 국민이, 그 다음에 사법부로는 리스크, 요거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의 신년사, 요것만 보더라도요, 이 헌재 소장, 이거 이재명이를 겨냥한 거 비슷한 발언이라고 봐요. 이 신년 인사라고 보는데, 요 내용도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짤막하게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제가 준비한, 이 금년도, 또 이 연합장 여러분들도 많이 주고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받은, 이 연합장 가운데 이게 뭐, SNS 선상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2장의 연합장을 가지고 저도 여러분께 인사를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요 연합장이요, 이제 촛불. 아주 진정성 있게, 이렇게 이제 잘되라고 기도하는. 자, 그래서, 요 내용에 이제 문구야 뭐 다 비슷한 덕담이잖아요. 자, 2023년이 처음입니다. 예, 그렇죠. 뒤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고, 저 안 좋은 기억은 좀 지워버리고, 행복한 연말 되고, 새로운 큰 희망과 기쁨이 가득했으면 좋겠다. 요런 거고요. 요거는 조금 이제 심플해요. 요 아마 연합장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이제, 통상적인 연합장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정로가 말이죠. 10만 명 정도가 모여갖고 완전히 아주 그냥 뭐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 화면으로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요게 지금 이 조금 전에, 지금 이제 1시간 전쯤에 종로 매년 보신각에서 타종을 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또 이 보신각 타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이 오늘 종로 10만 명이 모였으니까요. 전국 각지에서 왔고 또 서울에 마침 와 있는 이 외국인들도 오늘 보신각 타종에 사실상 참여한 것이죠. 그래서 경찰은요, 보니까 이 경비경찰, 이 기동대가 한 2,400~500명, 그리고 그 다음에 일반 경찰이 한 1,000여 명, 그래서 한 3,400~500명 정도의 경찰이 모였고요. 그리고 이제 구청 직원들 또 시청 직원들이 한 1,000여 명, 그래서 거의 뭐 크게 보면 한 5,000여 명 정도가 질서 유지 차원에서 지금 이제 배치가 됐다. 그래서 별다른 사고 없이 안전하게 오늘 이 타종 행사가 열렸는데요. 이 타종 행사 중에 좀 재미있는 이번 새롭게 볼 수 있는 게 여기 이게 나와 있는 게요. 이게 인조태양이에요. 인조태양. LEC 등으로 만들어지는 인도태양. 요거는 이제 금천도 청룡해니까 요게 이제 모여 있고. 자, 그래서 요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야, 오늘 뭐 신나는 이 타종 행사가 됐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실 테고. 자, 그래서 요게 말이죠. 요게 이제 오늘 새롭게 처음 등장한 이 반짝은 LED 등이 되겠습니다. 근데 LED로 만든 등인데요. 이게 인공 자정의 태양이라고 이름이 비춰진 이 LED 인공 이 태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 이제 IT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200여 개의 LED 조명이 켜지고 또 폭죽 1,000여 발이 발사가 됐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이런 폭죽 행사가 된 거죠. 요게 이제 아까 보여진 대로 이게 현장의 이제 화면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대하게 오늘 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고, 그래서 이제 이 경찰, 종로하고 남대문 경찰서에서 한 450명, 그리고 경찰 기동대 34개 부대 총 2,490명, 그리고 이제 구청 직원들, 시청 직원들, 이 안전요원이 평소의 2배 수준인 한 1,100여 명, 그래서 한 총 경찰이 3,000여 명, 여기에 1,100여 명, 그래서 4,000여 명이 오늘 배치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교통편의도 지하철이 이제 밤 1시까지 연장 근무가 되는 걸로, 2시까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요, 뭐 기가에 그렇게 막 이렇게 안전에 위협이 될 정도로 무리하게 서둘지 않아도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오늘 이제 서울 종로의 타종 행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크라 상황을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자, 우크라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내부 사정,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러시아 사정인데, 우크라이나 사정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29일 날 러시아가 대대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주요 여러 개 도시를 동시다발적으로 때렸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 2월 개전 이래 최고의 지금 이제 최대 규모의 공습을 단행한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자, 이 정도가 되면요, 여러분들 이제 피해 상황이 어느 정도가 될지 아마도 이제 짐작이 가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침략에 따른 우크라이나 내부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이제 전장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세하게 말씀드리려면 한이 없고요. 일단 작년 개전 이래 최대 규모의 폭격을 가했다.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외신이 전하고 있는 요 피해 상황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래서요, 수도 키우하고 그 다음에 하르키우, 오데사, 드니프로 이런 대형 도시에다가 이제 공격을 퍼부어서 최소 30명 사망에 160여 명이 부상을 당했고, 그리고 이제 건물들이 대거 파괴되고, 학교, 병원, 쇼핑센터, 민간인 시설도 다수 파괴됐다. 그리고 공습 대피소인 지하철 역사도 피해를 많이 입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요, 거의 공격하는 데는 미사일 122발, 무인기 36대를 발사한 것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당국은 파악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순항 미사일, 탄원 미사일, 그러니까 이제 무기고에 있는, 러시아 무기에 있는 모든 종류의 미사일을 다 동원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이 대대적인 그런 이 공격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이 시기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왜냐면요, 서방 국가들이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문제를 두고 지금 반발이 있어서 지원금 조달도 제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 우크라이나 정부가 겪는 이 고통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보복의 반박으로 오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때렸어요. 그래서 러시아 이 때린 요 내용은요, 이 동영상이 지금 확보가 돼서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러시아 벨고로드 이 도심에 우크라이나의 미사일이 발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기가 나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러시아, 지금 이제 파괴된, 이런, 지금 이제 장면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크라 장면이고요. 자, 러시아 내부 장면은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면 지금 여기 이제 뒤에 이렇게 막 미사일이 발사가 되어서 이제 검은 연기가 나오고 있고, 난리가 난 상황이 되겠죠. 자, 요것도 또 한번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새카만 연기로 불타오르는,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이 벨고로드 도심 폭파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요거고요. 자, 이 정도로 해서 대대적인 지금 이제 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에 대한 보복이 되겠는데,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이제 미사일 로켓 공격, 그래서 지금 이제 공습을 받아서 이제 불길에 쌓인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대로 나오는데요. 러시아는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의 공격과 관련해서 뭐라고 비판하고 있느냐? 지금 이제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집속탄을 발사했다. 그래서 이거 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 요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러시아에서는요, 이번 공격으로 인해서 최소 20명 사망에 110명 이상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말이죠. 이번 이제 러시아에 대한 공격은요, 우크라이나, 이 하르키우 지역의 다중 로켓 발사대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벨고로드 중앙 대성당 광장 이 스케이트장, 그 다음에 쇼핑센터, 그리고 주거용 건물을 강타했다. 그래서 한 10여 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40여 개의 민간 시설이 파괴되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국방부도요, 우크라이나군이 체코산 RM-70 뱀파이어 다연장 로켓은 물론이고 지금 금지된 접속단 형태의 빌카 미사일 2발을 벨고로드 시내 무차별적으로 발사했다고 지금 이제 러시아 당국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이제 안보리에서 어떻게 토의가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지금 심각한 러시아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상황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한반도 관련 70년 후에 예측되는 요 사진, 요거를 말이죠. 지금 이제 머스크가 올렸어요. 그래서 이 머스크가 지금 70년 후의 사진 보니까 이렇게 안에는 우리 한국이죠. 아주 환하고 북한은 새카만해요. 예. 자, 비슷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요게 또 이제 영어로 쓰는데 crazy idea. 그래서 이제 70년 후에 지금 이 남북한 상황을 봤을 때 요렇게 지금 이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까 이제 그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아까 이거는 이제 머스크가 찍은 사진이고, 요거는 이제 또 다른 전문가가 찍은 사진인데, 위에는 말하자면 이제 이거 같은 현상입니다. 이제 북한이 이렇게 낙후되고 결국은 이제 지구에서 이제 없어져야 된다. 없어질 것이다. 이런 이제 전망치가 나와 있는 건데요. 자, 그럼 우선 하나만 요거를 먼저 이 소개를 해드리면요. 요 사진은 그러니까 이 한국과 평양을 딱 보면은 하나는 밝고 하나는 이제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진은요, 이 크레이지 아이디어 해서 미친 아이디어. 그래서 한 국가를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체제로 반씩 쪼개 70년 뒤 모습을 확인해 보자. 이런 문구가 달려 있어요. 자, 요거를 보면은요, 결국 이제 50년대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70년 지금 시점이잖아요. 지금의 난국한 상황을 말하는 이런 그런 사진이 아니냐. 자, 그래서 이건 머스크가 31일 트위터 계정에 올린 한반도 위성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요, 이달 초에 인공지능을 둘러싼 그 논쟁이 한참일 때 이 사진이 한번 소환된 바 있는데, 정반대인 두 선택을 했을 때 각각 벌어진 결과를 비유해서 보여주는데 적합하다. 그래서 하나는 자본주의, 민주주의, 하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딱 요거를 이제 보는 그 대표적인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말이죠. 요 사진이 3,500여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아까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요 사진은요. 요 사진은 이 베프 제이조스라고 하는 사업자, 요 분이 올린 그 계정에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쪽은 말하자면 이제 효과적 가속주의 영어로 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쪽, 예, 죄송합니다. 우리 한국 쪽, 엑셀레이터.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디셀러레이터죠. 예, 이거는 이제 감속주의. 이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개발을 가속하면 한국처럼 밝고, 그리고 AI 개발을 막으면 북한처럼 어둡다. 요거를 딱 단적으로 표시해주는 요 사진이 되겠습니다. 요게 말이죠. 3,500여만 회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 이거 뭐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우리도 이제 또 국제뉴스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참고적으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고요. 자, 요번에는요. 지금 이제 이 펜앤마이크에서 신년기획 리셋 코리아 2024 1호로 다루고 있는 기사인데요. 자, 이재명이가 결국은 삼각 리스크에 딱 걸려 있고, 그래서 2월이 되면 운명이 끝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건 뭐 누구나 다 이제 아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 분석을 아주 쉽게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정치 생명, 삼각 리스크에 걸려 있는데 올 2월이면 이제 운명이 결정이 된다. 요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민주당 내부에서부터 리스크. 이거는 뭐 지금 현재 이낙연 전 대표 중심의 신당 창당, 그리고 이제 원칙과 상식의 또 신당 창당 또는 여하간 탈당,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내부에서 오는 이 리스크, 이 분당 리스크가 제일 크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러니까 이 분당 리스크는 여러분들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이제 이낙연 대표는 1월 1일부터 8년 지금 이제 신당 창당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고,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정성인 줄도 현에 살수라는 불고 용어를 통해서 이제 결단하라. 그래서 이제 비장한 결단하라. 이거는 이제 당 대표적으로 내놔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김부겸 총리도 지금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이 통합 행보를 하긴 하는데 이 통합 행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공천하사도 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당 대표적을 끝내야 된다는 요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 게 바로 김부겸 총리고, 그리고 이낙연 총리는 뭐 이미 바로 이제 어제 실패로 엊그제 회동이 끝나는 바람에 신당 창당을 본격화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분당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원칙과 상식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제 이상민 의원은 이미 지금 이제 탈당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제일 큰 내부 리스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부터 오는 리스크. 이거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출범. 그 중에서도 불출마. 그리고 이제, 불체포 특권 포기. 요런 것도 굉장히 지금 이재명을 압박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딱, 지금 출범하고 나서 국민의힘 지지율도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와 그리고 이제 민주당 지지율을 보면은 굉장히 지금 좁혀지고 있는, 그래서 가장 최근 리얼미터를 보면은 민주당이 41.6, 국민의힘이 39, 그래서 2.6으로 줄어들었는데, 요 2.6 줄은 것은요, 그러니까 지난 3월 두 번째 주 이후로 가장 작은 격차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여론조사 공정, 여기를 보면은 40%대를 또 회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공정 40% 회복한 걸 보면은, 직전 조사 대비 3%나 상승했어요. 부정평가는 4.1%나 하락. 요게 이제 한동훈 컨벤션 효과로 다 이어지는 것이죠. 요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더 혁신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이 국민의힘 리드가 더 커질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출범, 그리고 또 계속될 혁신, 관측,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지금 이재명이를 옥죄는 상황이 되고, 이게 하나의 리스크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만날 때 머리까지 염색했지만은 뭐 이 중요한 국민에서 머리를 염색하는 게 이제 이재명의 버릇이라고 하는데요. 이 염색을 해가지고 과연 혁신,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혁신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 안 된다. 그런 작심 영세병심만으로는 이 리스크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제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는
이 공천이 끝나고 나거나 아니면 공천 직전에는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가장 큰 리스크가 이 사법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법 리스크 중에서 이제 2월 중에는 3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의정 교사 문제. 그래서 이 우의정 교사에 대한 판결이 1월 말 또는 늦어도 2월 초에는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판사도 그 가능성을 충분하게 밝힌 바 있고요. 그리고 이제 김인석, 백현동 사건이죠. 요 선고도 2월 13일로 딱 정해져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백현동 김인섭 씨 이 사건에서 김인섭이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요게 공직선거법상 백현동 허위사실 요거하고 또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아주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판결도 이 재판장이, 그런 게 신진우 부장판사인데 인사 이동 전에 마무리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러한 이 최소한도 지금 3가지는 2월 중에 나오는 게 분명해지는데요. 요게 나오면 결국은 이제 견디기 어려운 정치 생명의 치명적, 이 치명상, 정치 생명의 치명상을 주어주는 판결이 예상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는 이 3개 중에서 바로 사법 리스크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간략하게 여러분께 이제 보도해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신년사가 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신년사도요, 지금 이제 검찰총장의 신년사하고 비슷해요. 이거 이재명이를 겨냥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신년사의 핵심은 재판 지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라는 건데요.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쓰는 전략이 바로 재판 지연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의 재판 지연 전략에 대한 국민들 분노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죠. 예. 그래서 요게 하나의 또 하나의 이슈가 된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신년사 내용을 보면은요, 신속하지 못한 재판으로 고통받는 국민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보겠다. 그리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원의 각종 절차를 개선하겠다. 그리고 법원 밖에서 느낀 세상은 놀랄 정도로 많이 변했는데 우리나라는 경제사회 분야, 여러 분야에 걸쳐서 명실상부하게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내부에서는 크고 작은 대립이 심해졌고 불공정과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다. 자, 이 얘기는요, 법원이 사회의 변화에 빠르게 지금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거잖아요. 그래서 신속하지 못한 재판으로 고통받는 국민은 없는지, 공정하지 못한 재판으로 억울함을 당하는 국민은 없는지, 법원의 문턱이 높아서 좌절하는 국민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겠다. 이게 다 이재명이가 지금 만들어 놓은 문제점들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보통신 강국의 이점을 살려서 재판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이고 법원 모두 구성원이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법원을 만들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종석 헌재소장도요, 재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에 기초한 헌법재판소의 원칙을 지켜나가겠다. 자, 그래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또 신년 인사로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사법기관들, 준사법기관인 검찰 모두가 결국은 이재명의 이런 사법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대책 강구, 요걸로 압축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해서 2024년도 첫 심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저희 방송 지난 1년 동안 많이 챙겨주셔서 정말 고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도 이 변함없는 또 성원 부탁드리고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룡의 해, 여러분들 아주 꿈을 크게 가지시고요. 열심히 도전해 보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